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교수이면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이데이터 중에서도 개인 중심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에 이제 데이터 생태계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그리고 우리나라 현황과 글로벌 현황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신 그림일 것 같은데 그림 하나 같이 보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요, 2017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데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오일이 아니라 데이터이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막강한 글로벌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근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업들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디지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데이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엄청난 이 글로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생태계에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개의 시사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는 단순히 조직 내의 데이터 활용이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 구현 및 서비스 구현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사점이고, 두 번째 시사점은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은 다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였는데, 구글이나 우버나 아마존이나 다 이런 관점이 보면 플랫폼 기업의 관점에 데이터 생태계였는데, 이제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살펴볼 때가 됐다. 이런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생태계 하면요, 보통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픈 데이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관점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생태계를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 관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 데이터 관점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지털 혁명하면은 이 빅데이터 생태계를 제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빅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할 때는 다양한 기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점을 갖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나 스마트카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관점의 빅데이터 생태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아무래도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였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어, 사실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부터 이 마이 데이터라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라는 얘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2013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퍼스널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1년부터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특히 2013년도에 나온 이 다보스 포럼의 리포트에 나온 요 그림, 세 개의 원으로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이 세 가지 원을 갖고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보여주는 이 그림,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마이데이터 얘기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갖고 일단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이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이 데이터 출처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원이 데이터 접근 및 관리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이 데이터 요청 및 배포,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원인데, 첫 번째 원부터 보면요,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해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내 PC나 내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나의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금융 데이터는 은행에서 거의 다 갖고 있고요. 나의 그 에너지야 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다 갖고 있고요. 또 나의 의료 데이터는 병원들이 다 갖고 있고, 또 나의 거래 데이터는 신용카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 기관들이 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 기업 기관일 일까요? 아니면 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는 걸까요?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굴까요? 사실 데이터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어, 물적 자원이 아니라 개념적 자원이기 때문에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의 관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기업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 내 데이터는 나도 사용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그 기업과 기관들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내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데이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이라고, 이런 자기결정권을 강하게 된 정책이 여기 보시면은 영국에서 시작한 마이데이터 정책, 일단은 MIDAT라고 마이데이터 정책이랑,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한 스마트 공시, 스마트 디스클로저 정책, 이런 두 가지 정책에 의해서 이런 개인의 데이터,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원이고요. 두 번째 원은 그런 데이터를 내가 이제 기업이나 기관도 갖고 오면은 그 데이터를 나의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관점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관점에서 건강체계, 나의 관점에서 금융체계, 나의 관점에서 커리어 패스, 이런 나의 관점에서 스마트홈,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체계,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가운데 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를 내가 아닌, 원래 그 내 데이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데이터를 제3의 기관, 원래 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그 기관에서 내가 데이터를 줘서 그 데이터를 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관리하고 저장할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제3의 기관, 제3의 기업,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나 의사나 이런 쪽에 데이터를 보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관점에서.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 세 번째 관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를 제3의 기업이나 기관한테 넘길 때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동의 절차나 보호나 보안의 관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물쇠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세 개의 원을 통해서 나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러한 관점이 앞으로 많은 변화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정책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영국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 그다음 미국 정부의 스마트 공시 정책인데요. 사실 마이데이터의 사상과 이런 서비스의 개념은 유럽이 중심이 되어서 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의 관점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마트 공시 정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시 정책은 사실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보다는 소비자의 보호의 관점이 더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정책이 펼쳐졌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의 스마트 공시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주권, 소비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이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넛지라고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그 책에 리캡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리캡은 뭐냐면 Record, Evaluation and Compare Alternative Price. 다시 말하면 이 책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 컨슈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 어떤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컨슈머 리포트를 갖고 우리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고 그랬는데, 이런 컨슈머 리포트로 하는 이런 소비자 정책이
사실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컨슈머 리포트를 보고 자기가 의사결정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고 거기서 나의 상황, 내가 예를 들면은 젊은 대학생일 수도 있고 또는 30대 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50대 어떤 그 직장인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그 많은 정보를 갖고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스마트 공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전자적으로 바꿔서 그 전자적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오픈 데이터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빠르게 우리가 전달하고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면 나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이제 초이스 엔진이라고 하는데 나의 상황에 맞게 그 데이터를 끌고 와서 오픈 데이터와 나의 데이터를 갖고 묶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상황에 소비자 결정을 해야겠다. 제품을 사는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 스마트 공시정책이고요. 이러한 스마트 공시정책이 나와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밑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여지는 의료 쪽의 블루 버튼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그린 버튼 서비스라든지 교육의 마이 스튜던트 데이터 버튼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쪽의 오렌지 버튼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 것이 결국은 이런 스마트 공시 정책에서부터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유럽 쪽을 보시면요. 잠깐만 제가 포인터를 갖고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영국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시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사례가 나왔다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랑 핀란드 같은 유럽에서는 일단 시작은 영국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사례가 나왔고요. 특히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뭐 마이덱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 마이데이터를 중간에서 데이터를 이동해 시켜주는 또는 열람시켜주는 그것을 개인을 대신해주는 이런 관점이 나왔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산업 측면에서 의료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핀란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핀란드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벤처 기업을 키운다든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했다면은 이 핀란드는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개인 데이터 생태계, 퍼스널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마이데이터, 여기서는 large M, small i, large DATA라서 마이데이터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그 마이데이터 갖고 사상으로 만들고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서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 어떤 전 세계를 위한 그런 관점을 했던 것이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에서 보시면요. 여기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 여러분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백서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데이터 백서가 처음에 핀란드부터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영문 버전이 나오고 전 세계로 퍼지고 그다음에 또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나오고요.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선언문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마이데이터의 사상을 전파하는 비영리 글로벌 조직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글로벌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맨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경희대학교 교수이면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라고 했는데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한국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데이터 백서가 나온 지는 좀 꽤 됐지만 그동안에 마이데이터 글로벌 컨퍼런스가 되면서 2018년에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전 세계적인 마이데이터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 조직이 결국은 각 국가의 일종의 브랜치라고 할까요? 허브라고 할까요? 예, 그런 각 국가마다 협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9년부터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여러 가지 사상을 우리가 한국에 전파하기도 하고, 거꾸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나 새로운 개념들을 글로벌에다가 얘기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데이터 글로벌 얘기는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마이데이터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마이데이터란 그동안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기관이나 기업한테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대규모 하드웨어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는 기업이랑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기관이 중심에 대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관점을 이제는 개인 본인에게 다시 이동하는, 이제는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나에게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나온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마이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예를 갖고, 여러분 뭐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보인다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은 뭐 은행들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병원들도 나열되어 있고, 상거래 회사도 나열되어 있고,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 기업과 기관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기업과 기관들이 내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한 3분의 2 정도는 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내 데이터를 더 많은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알기도 어렵고, 더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데이터가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지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용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행정 데이터, 나에 관련된 행정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행정 데이터를 내가 사용하거나 내가 열람하거나 내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에 관련된 금융 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있구나. 그럼 그 데이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기업 기관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런 내가 내 데이터를 기업 기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걸 갖고 나의 관점, 기업이나 플랫폼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해서 나의 관점에 맞춤의 융합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개인 데이터 생태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관점에 맞춤의 융합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이 다 되면은 진짜 마이데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게 되시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맞춤의 융합 서비스를 하는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지금 앞에서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첫 번째, 내 데이터를 어느 기업 기관들이 갖고 있고 활용하는지, 두 번째,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그걸 갖고 나의 관점에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내가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비싼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싼 무슨 네트워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실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똑똑한 프로그래머나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내가 통제하고 나의 관점의 데이터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크게 마이데이터 생태계에는 네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내 정보 주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있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한테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 하는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내가 직접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데이터를 열람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마이데이터 생태계에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Person, Data Source, Data Using Service, Operator.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오퍼레이터가 제대로 돼야지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에코시스템 거버넌스까지 포함해서 5개 역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네 가지 역할이 있고 그중에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잘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크게 지금 네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델리게이션. 첫 번째 패턴가 델리게이션. 델리게이션은 뭐냐면 그 내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기업 사이에서 동의만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를 델리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My Data Account as PDS. PDS는 Personal Data Storage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기업 사이에서 내가 동의만 해주는 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나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PDS의 관점을 포함한 My Data Accou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 패턴은 리퍼포징입니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요. 원래 그 기업이 내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할 때는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회사는 통신의 목적으로 내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고 활용할 겁니다. 근데 그 통신회사가 원래는 통신 목적이지만 그걸 다른 목적으로도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어떤 상거래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안 맞으니까 그럼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때 만약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상거래 목적으로 쓸 수 있냐고 에이전트 통해서 동의를 요청해서 만약 내가 동의해 주면은 그러면 그 데이터 보유기관이 또 다른 역할로 그 또 다른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리퍼포징이라고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Notification of Automatic Data Transfer에서 이거는 주로 공공의 목적인데 만약 어떤 경우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코로나다 그러면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3의 기관에 그걸 활용하고 싶은 기관에다 데이터를 보내주고 사후에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다는 걸 사후에 노티피케이션 통보해주는 이런 것도 역시 오퍼레이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델리게이션, PDS, 리퍼포징, 노티피케이션은 다양한 관점을 갖고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오퍼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 활용보다는 보호 제도에 집중했어요.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가 해킹이 되거나 유출되거나 이런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면서 한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 보호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대부터 데이터 활용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사실 본격적으로 얘기된 거는 이 공공데이터법, 다시 말하면 오픈 데이터, 이건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개방하는 관점, 사실 마이데이터 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공공데이터법이 되면서 활용의 관점이 많이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진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부분이 마이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정책을 보면요. 아마 2017년부터 시작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하고 그리고 최근에 실증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고요. 역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의해서 드디어 마이데이터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정부 입사를 통해서 문서를 내가 여러 개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는 공공이 갖고 있는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줬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이 헬스웨이라는 포털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여러 병원에서 갖고 있던 그런 각 기관 병원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의료 데이터를 내가 나의 또 다른 병원에다가 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또 아시아 퍼시픽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 이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이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준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 잠깐만 얘기하면요. 2020년에 신용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은 여기에는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그다음 데이터 결합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마이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을 대신해서 그 개인에 관련된 금융 데이터, 신용 데이터를 끌고 와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예,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원래 올해 말에 한다 그랬는데 아마 내년 1월에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이데이터 세상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제가 유럽에서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마이데이터 사상을 얘기했는데 주로 그거는 어, 내 데이터의 열람권의 관점이 강했어요. 거기서 물론 GDPR이라는 쪽에서 보면은 데이터 이동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는 데이터 열람권에서. 근데 여기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이동권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한번 우리나라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마이데이터 글로벌 세계하는 네 가지 역할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마이데이터 데이터,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하고 싶어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같은 데가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핀텍 업체,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그런 업체가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들은 그동안 데이터 서비스를 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일부 갖고 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 서비스 업자의 관점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유증 서비스를 같이 묶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것을 갖고 지금 선정을 해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앞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현황을 잠깐 얘기했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사상을 잠깐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상을 아까 앞에서 마이데이터 글로벌 얘기 잠깐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2014년도에 마이데이터 백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마이데이터 백서 초판이 다시 영문 버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백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에 3판, 마이데이터 백서 3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이데이터가 꾸준히 연구되면서 계속적으로 보강되면서 그 개념이 점점점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요 마이데이터 선언문이랑 요 마이데이터 백서 요 얘기가 2020년 나온 요 백서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데이터 선언문은요. 2017년에 발표된 거였는데요. 별로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 방향, 역할, 원칙. 근데 특히 그중에서 이 변화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선언문에서는 세 가지 변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앞으로 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내 데이터 쓰겠다 하면은 동의해 주면은 쓰고 했는데 물론 내가 동의했으니까 개인정보법에서 잘 활용하고 있겠지 하지만은 그거는 형식적인 권리였어요. 실제로 그 데이터가 정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받게 된다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 기업이나 기관들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원 클릭 라이트라는데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바로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 방향이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 방향은 데이터 보호로부터 데이터 권한 위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기관이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로 항상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업이나 기관들이 내 데이터를 임의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호를 너무나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활용의 관점을 보고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통제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같은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위임을 통해서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변화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뭐 API를 통해서 기업과 기관 사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플랫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이라 이런 기업을 통해서 내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플랫폼으로부터 내가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근데 이런 건 다 폐쇄적 생태계예요. 기본적으로 그 기업 기관들이 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하지만 그 기업, 그 플랫폼의 관점을 내가 이용하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생태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방형 생태계로 가야 된다. 즉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행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데이터 생태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개방형 생태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첫 번째 변화 방향, 두 번째 변화 방향, 이 세 번째 변화 방향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러한 관점을 생각하면서 마이데이터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오픈 데이터 생태계와 폐쇄적 생태계를 얘기했는데 결국 API 생태계, API 에코시스템이나 이런 플랫폼 모델은 물론 개인의 데이터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는 아니에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한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라고 해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 빅테크 회사나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간의 관계는 아직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그런 경쟁 관계 또 상호 관계를 통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정립은 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 마이데이터 선언문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마이데이터 백서, 2020년에 나온 마이데이터 백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데이터 백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마이데이터 백서가 나온 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백서 나온 거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거 지난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연구 내용을 총정리한 것이 이 마이데이터 백서 3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데이터 선언문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또 마이데이터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총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 마이데이터 백서는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한 11월 말쯤에 아마 단행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건 무료로 배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은 얘기하시면은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에 얘기해 주시면은 그 책을
보내드릴 수, 물론 이제 우편 비용은 들겠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마이데이터 백서 3판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 4장, 마이데이터의 그 여러 가지 사례들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백서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현이 된 것도 있고 구현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Self-Assembled Profile. 그래서 이건 뭐냐면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을 이제 개인이 하나씩 다 갖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전자상거래 회사의 이제 고객이다. 그러면 그 회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 그, 그 상거래사가, 그 전자상거래사가 나의 개인 프로필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화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상거래 회사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 마이데이터 오퍼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로부터 같이 그 프로필들을 묶은 이런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이 만들어지고, 이런 휴대용 프로필을 통해서 훨씬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기존에 각 회사가 갖고 있던 나의 프로필이 아닌 이런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이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verified data, 다시 말하면 검증된 데이터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열람하고 이동할 때 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 검증받은 데이터냐, 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검증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의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리크루트를 하는 포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그 기업들은 검증된 데이터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검증된 데이터, 다시 말하면 나의 학위, 내가 대학교 어디서 졸업하고, 내가 석사학위 어디서 받고,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고, 내가 자격증을 어디서 받았고, 국가 자격증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걸 각각 보유하는 어떤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어떤 또 국립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런 데이터 유용 서비스 할 때 검증된 데이터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체계, 이런 체계가 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Distributed Utilization of User Data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는 휴대용 프로필 관점 얘기했는데, 프로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보유기관에서부터 여러 가지 대유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점점점 축적이 될 겁니다.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축적된 거를 나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생태계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또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쪽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쪽 서비스나 이쪽 조직에다가 내 관점에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요거는 소사이틀 데이터 컬렉션, 사회적 데이터 수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R&D를 할 때 개인 정보는 사실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명하거나 익명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내가 동의해 준다면 그 실데이터를 그대로 연구원에게 쓸 수 있다는 거죠. R&D로 직접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이런 그 사회적 데이터 수집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의료 분야에서 내가 이제 우리 암 환자 커뮤니티다. 그러면 암 환자 커뮤니티에서 나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 백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의료 서비스라는 이걸 받으려면은 내 실데이터를 다 그대로 공유하고 다른 또 사용자 공유해서 거기에 맞는 어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거를 거기서 나온 새로운 시약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어떤 어 개인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서 그걸 통한 R&D와 그걸 통한 혜택 이런 관점도 의미 있는 사례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 as part of interaction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는 내가 그 기업한테 기관인한테 주면은 그 안에서 기업 기관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 당신은 뭐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결정된 것만 알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기업이나 기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기업과 기관 사이에 이 중간에 데이터가 하나의 관계처럼 있어서 아, 내가 보건복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중간에서 내가 확인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내가 1등급이 됐구나, 이렇게 3등급이 됐구나 하는 공공 서비스 투명성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물에 관련된 데이터 얘기도 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지금 마이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서비스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 우리가 만들어낼지 그걸 통해서 어떤 개인들한테 혜택을 줄지를 계속하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멋진 개인 데이터 생태계 구현과 어떤 개인의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